자, 연고대 편입수학 2025학년도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미적분학 따로, 선형대수학 따로 찍어서 올릴 거고, 이게 한 번에 찍어서 올리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빡세서 한번 미적분학으로 한번 끊고 선형대수학 한번 해서 그렇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학 문제 2번부터 가겠습니다. 곡선의 공률을 물어봤어요. 곡선의 공률이 a분의 2다. 공률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2번 풀자면 공률을 구하는 공식은 커브처는 r'의 t, 외적 r2'의 t의 절대값을 r'의 t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r't를 먼저 구한다. r'의 t는 1, 2, 2t죠. r2'의 t는 0, 0, 2.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 물어봤냐? t가 0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r't는 이때 0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외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내적이 0이잖아요. 뭐 외적을 하기 전에 직접 외적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금 외적의 크기만을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내적이 지금 0이기 때문에 90도죠. 그래서 AB 사인 세타를 요구하는데 사인 세타가 1이겠죠. 그래서 크기 곱하기 크기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분자는 루트 5 곱하기 2, 분모는 r't의 세제곱이니까 r't죠. 그래서 루트 5의 세제곱, 5 루트 5. 그래서 답은 5분의 2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이게 a분의 2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a는 5겠죠. a가 5.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 3번 가볼게요. 다음 중 3의 n승분의 n세제곱과 가장 가까운 정수를 고르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묻는 급수는 급수의 값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하면 테일러 급수, 그러니까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고, 그거 말고는 물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형태를 어떻게 잘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여기서 파생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파워 기하급수를 적어주시면 1-x분의 1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미분을 하다 보면 이게 n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3번 정도 미분을 하다 보면 이 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봐서 이 형태를 만들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x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줘서 이 꼴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야겠다. 이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뭐 복습을 해보자면 언제 수렴하죠? 비판정법을 적용을 해보면 b가 x이기 때문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이 수렴 반경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해서 그대로 3분의 1을 대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기 위해서 처음 미분을 하면 1-x의 제곱분의 -1인데 속미분까지 나와서 1이겠죠.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항이 n은 0일 때인데 상수항이 사라지겠죠. nx의 n-1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 이제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려 했더니 n-1이 이번엔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x를 먼저 한번 곱해주고 미분을 해야겠다 정도를 생각을 해야겠죠. 차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x를 곱해주면 nx의 n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거치면 됩니다. 1-x의 4승, 이때는 그냥 x-1의 제곱으로 하죠. 속미분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x-1의 제곱분의 x라고 보고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면 x-1의 4승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x-1의 제곱 빼기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2의 x-1의 x,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x-1의 세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빼기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우변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의 x의 n 마이너스 1승. 네, 여기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서 시그마를 바꿀 필요가 없죠. 네, 시그마의 아래끝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또 n-1차가 됐기 때문에 n차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분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의 x의 n승이겠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을 거치면 x 마이너스 1에 이번에 6제곱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는 바깥에 뺄게요.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제곱 x의 x 더하기 1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다.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세제곱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형태가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만 곱해주면 될 거. x 대신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약분할 걸 하고 넣는 게 그래도 좋겠죠. 그래서 좌변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x 마이너스 1의 4승분의 2x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 빼기 3의 x의 x 더하기 1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고 x 대신에 3분의 1에 넣어준다. 3분의 1 넣어주시면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의 4승 그러니까 16분의 81 역수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3분의 4일 거고 그죠?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에 3분의 5 해서 9분의 10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네,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에 3의 n-1승분의 n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거죠. 3분의 1을 더 곱해주면 여기다 27 이렇게 되겠죠. 27을 여기가 9분의 22네요. 9분의 22 곱하기 16분의 27이니까 약분 때려주시면 8분의 33이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건 최종적인 정답은 8분의 33. 그래서 이놈과 가장 가까운 정수는 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 4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급수의 값을 물었다. 테일러 급수를 떠올리고 적합한 테일러 급수를 찾고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해서 여기서는 그냥 기하급수 형태였죠. 그래서 많이 이런 테일러 급수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은 소형대 수학 문제, 5번 가겠습니다. 극좌표의 공통인 내부 영역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요 두 얼세타로 표현된 요 두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고 연립을 해서 교점도 찾아보고 그래서 공통인 내부 영역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넓이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2분의 1 얼제곱 d세타를 뭐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네. 부채꼴 넓이 공식으로부터 파생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가보면 얼은 3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랑 3 더하기 2 사인 세타 뭐 옮길까요? 얼은 3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R은 3 더하기 2 사인 세타 요 두 개의 교점을 일단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같을 때니까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얘네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해서 교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일단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내부 영역이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XY 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그려보면 세타가 0일 때 2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R이 5에서 스타트죠. 좀 크게 스타트하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3이 되네요. R이 뭐, 격자 한 칸을 1로 둘까요? 얘를 살짝 지워보고 격자 한 칸을 1 정도로 두면 5에서 스타트해서 3,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일 때는 1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3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겠죠.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다. 그리고 얘도 그리려고 하는데 조금 직관이 있으면 여기 대신에 세타 대신에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위 그래프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지 말고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라고 하면 이러면 1번 그래프랑 똑같아져요. 1그래프랑 식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을 원래 각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늘렸더니 똑같아진다. 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사실 얘랑 똑같이 생긴 거죠. 1번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2분의 파이만큼 회전했다. 이 정도만 느낌을 가져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져주셔도 좋고 뭐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세타가 0일 때 3이죠. R이 3이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5. 그래서 90도만큼 돌린 거죠, 사실. 3, 1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겠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네. 교점은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였는데 여기랑 여기죠. 여기가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즉 y는 x 위에 교점이 있겠다. y는 x 위에 이렇게 교점이 있을 거고 공통 내부 영역은 결국 어디죠? 내부 영역이 지금 여기네요. 요 넓이를 처리를 해야 되고 다 합동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놈을 2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파란 영역을 잡고 파란 영역을 2배 할까요? 요 영역을 2배를 한다라고 하면 요 파란 영역의 대상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니까 이게 R은 3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R제곱 D세타를 해주면 되겠다.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죠. 4분의 5파이까지 한 놈의 2배다. 2분의 1 R제곱 3 R이 3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D세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2랑 2분의 1 약분해 주시고 전개하시면 9 더하기 12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D세타 인테그랄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 네,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는 9는 그냥 네, 적분 구간 곱하기 9 해주시면 될 거고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 얘는 적분할게요. 12 사인 세타 얘는 근데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간 길이가 파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런 애는 평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구간 길이가 파이부터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그냥 2분의 1 곱하기 구간 길이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여기에 적분 얘는 따로 적분해 주시고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구간 길이 파이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원래 정석적으로 적분을 하려면 요놈을 백악 공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 코사인 2세타 해주시고 0에서 파이까지 구간 길이 파이만큼 적분하는 건데 요놈은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만큼 적분을 하면 코사인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평균이 2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백악 공식을 써서 결론을 내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뭐 그렇고 여기서 4분의 5파이랑 4분의 파이 넣어서 빼주시면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나올 거고 11파이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11파이 마이너스 12 루트 2고 문제에서 묻는 게 이게 a파이 더하기 b 루트 2라고 했으니까 a가 11, b가 마이너스 12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해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고 네, 6번 넘어갈게요.
6번. 네. 이 영역 내에서 fx,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네요. fx,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대 최소의 합이 a 더하기 b 루트 2일 때 얘도 절대값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네. 얘는 뭐 그 14단원이죠. 스튜어트 책 기준 14단원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완벽한 논리로 풀 수 있으면 어떤 문제 좀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복습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최대 최소 정리라는 논리가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일단 closed set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닫힌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어디에 존재하냐라는 게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데, 이게 첫 번째가 후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열린 구간, 경계를 제외한,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있으면 열린 영역에서 임계점, 그러니까 뭐 델 F가 0이 되는 점들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후보. 두 번째는 경계에서 최대가 발생할 수 있다. 닫힌 구간의 경계, 닫힌 구간이 아니라 영역이죠. 영역의 경계. 이 두 개 중에서 후보가 나오고,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영역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약에 4보다 작다. 이때 일단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이때는 델 f가 0일 때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델 f를 구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라디언트죠. 6y 요놈이 0이 될 때를 찾는다. 뭐 이걸 계산하시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y가 0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1,0 마이너스 1,0이 후보 중에 하나예요.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1,0을 fx, y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때는 마이너스 2죠. 이때 대입해 주시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일단 킵해놔. 최대 최소 후보 중 하나니까. 네. 두 번째, 이거 일단 뭐 당연하겠지만 이 1,0 마이너스 1,0이 요 영역의 범위 내죠. 그래서 따져야 할 포인트가 되는 거고, 알겠죠? 요 영역 내에 없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경계 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이때는 등식이기 때문에 라그랑주 승수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fx, y를 최대로 만들기 위한 제한 조건, constraint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 constraint랑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식간의 그라디언트를 비교해서 그라디언트가 람다 배가 돼주면,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벡터들이 평행해주면 되겠죠. 그 논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요놈의 그라디언트는 x, y죠. 뭐 2x, 2y인데 요놈의 람다 배가 뭐랑 같다? 요 그라디언트 x제곱 마이너스 1, 2y랑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y가 0이 아니라면 람다 y랑 2y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람다가 2여야 돼요. 그죠? 람다가 2여야 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후보군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y가 0이라면 x제곱은 4겠죠? x제곱이 4일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여야 되니까. 그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y가 0이면 람다 x랑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는데 x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2라면 람다가 2분의 3이어서 같을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2라면 뭐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같을 수 있는데 이제는 람다가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람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y가 0,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이 fx, y를 또 계산을 해보면 돼요. fx, y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2, 0을 대입했을 때는 2, 마이너스 2,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뭐 얘네들도 후보인데 처음 구한 후보랑 값이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로 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경우만 마지막으로 따져주면 되겠죠. 람다가 2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일 때 네. 이때는 그러면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고 그죠? 이때 그럼 y제곱은 어떻게 되죠? x제곱이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를 만족하려면 y제곱은 1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여야 될 거예요. 그죠? 이 값을 킵해두고 최대 최소로 구해봅시다. 그럼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루트 1 마이너스 플러스 잠시만요. y제곱은 그러면 1 플러스 2 루트 2여야 되네. y제곱이 양수니까 이 값으로 킵해둬야겠네요. 3 마이너스 2 루트 2여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x가 1 마이너스 루트 2 y제곱이 요 값일 때 이 값을 fx, y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y제곱인데 3 더하기 6 루트 2 y제곱에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1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러워요. 그죠? 그래서 x로 묶고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1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은 2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에 2x 더하기 1 빼기 3을 넣어주시면 2x에 x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에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빼기 2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 3 더하기 6 루트 2를 더해주시면 7 더하기 4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값들이 지금 누적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2 그리고 7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해서 총 3값이 나왔고 이 3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로 구해주면 돼요. 최대는 7 더하기 4 루트 2일 거고 그죠? 최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5 더하기 4 루트 2가 a 더하기 b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5 더하기 4 루트 2가 될 거고 이게 a 더하기 b 루트 2여야 돼요. 그래서 a가 5, b가 4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6번의 정답은 9겠다. 그래서 6번 답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공면이 있고 이 공면에 대해서 네. 스칼라 면적분을 하래요. 스칼라 면적분을 했는데 이 값이 3의 a승이다. 네. 이런 얘기고 근데 공면이 지금 공면 형태를 보시면 z가 0 이상일 때 9를 나타내라는 9잖아요. 반지름 길이가 3짜리인 9인데 요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표면 자체가 xy 평면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하기 이전에 요식을 보시면
옮겨볼까요? 파이분의 9에 더블 인테그랄에 xz 2의 y제곱 z 더하기 yz 2의 x제곱 z 세제곱 더하기 z의 5승 ds. 적분을 하기 전에 대칭성을 미리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xy 평면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그러니까 결국 원이잖아요. xy 평면에서 지금 이런 원이잖아요. 요 영역 위에 있는 구에 대해서 구가 이제 표면인 건데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값이 여기를 고립시키고 x값만 만약에 보호를 바꾼다라고 하면 보호만 절대값은 똑같고 보호만 바뀌어요. 그죠? 절대값은 똑같고 보호만 바뀌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 더한 거랑 여기에 y축 대칭한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 더한 게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상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0이에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0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적분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대칭성이 있나를 고려해봐서 혹시 상쇄되지는 않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얘도 똑같이 요놈을 고립시키고 y만 본다라고 하면 y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랑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여기에 있을 때랑 네, 영역이 완전히 대칭이고 절대값 똑같고 보호만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라집니다. z는 그러면 왜 안 사라지냐? z는 지금 만약에 전체 구 전체였으면 얘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뭐 Z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사라졌을 텐데 얘는 구 위쪽 부분만 물었기 때문에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Z의 5승은 남아있는 상태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거는 파이분의 9에 더블 인테그랄에 S Z의 5승 ds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계산할 때는 표면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 그냥 z는 x, y로 나타내서 뭐 그놈에 대한 외적을 계산해서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구면좌표계를 잡는 게 그래도 편하겠죠. 구면좌표계를 잡으면 x는 필요 없지만 그냥 적어 볼게요. 복습할 겸 3 sin phi 코사인 세타 y는 3 sin phi sin 세타 z는 3 코사인 phi 이렇게 될 거고 z의 5승 ds니까 3의 5승 코사인 제곱 phi 그리고 da로 바꿔야 되는데 da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좌코비안이 필요하죠. 좌코비안. 구면좌표계의 좌코비안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3의 제곱 r 제곱 sin phi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d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3의 7승에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p의 사인 p잖아요. 그래서 p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p는 z축과 이루는 각이잖아요. z축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지금 z축 위쪽만 물었기 때문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일 거고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phi 사인 phi d phi d 세타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고 이 부분 세타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세타는 그냥 2파이로 나와주시면 될 거고 이 부분은 치환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t제곱 dt 0에서 1까지로 바뀔 거고 잠시만요. 왜 z가 제곱이야. 5승 들어갔어야 됐을 거고 여기도 5승 그러면 t의 5제곱 d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코사인을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나오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3의 6승 파이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파이분의 9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3의 8승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이게 3의 a승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8. 그래서 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칼라 면적분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물을 때 식이 아무리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걸 그냥 구하라고 주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칭성이 혹시 있나? 상쇄되는 게 있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은 선형대 수학 문제, 9번도 선형대 수학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방정식 요놈에 대해서 x1은 마이너스 1의 해를 가질 때 뉴턴의 방법을 통해서 x2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뉴턴 메서드를 다시 지금 복습을 해보시면 뉴턴 메서드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모르는 어떤 그래프의 해를 알고 싶어요. 그죠? 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이 있잖아요. 근해 공식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항함수도 뭐 3차, 4차까지는 있지만 5차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없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도 심지어 2차까지밖에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3차, 4차부터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찾기가 힘든데, 뭐 다항함수도 그런데 다른 함수는 얼마나 근을 찾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을 찾는 방법을 뉴턴이 제시를 한 건데, 뭐 예를 들면 x1, 그러니까 근처에 어떤 값 x1 정도를 잡는 거예요. x1을 만약에 잡으면 x1에서의 함수값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x절편이 있을 거죠. 요 놈을 x2라고 해. x2라고 합니다. x2라고 하고, x2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 함수값 잡고 접선 긋고. 그러다 보면 요 검은색 요 절편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요 놈의 극한을, 이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극한을 보내면 결국 근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 근값으로 수렴하지 않겠냐. 이게 뉴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를 잡아줘야 되고, 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 다음 x1의 다음 항 x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먼저 잡아야 돼요. f, x를 전부 이항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놈에 대해서 fx1을 먼저 구해요. x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겠죠. 그리고 f'의 x1도 구해줘야겠죠. f'의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y는 f'의 x1 x-x1 더하기 f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 더하기 2의 x-x x1이 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y 값이 0일 때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요 값이 0일 때 그러면 x2, 0을 지나는 거니까 2 빼기 2 더하기 2 빼기 1이 x2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2 빼기 2. 그래서 답이 나왔고, 네, 10번은 뭐 뉴턴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번. 뭐 따지면 미분 방정식 문제인데 남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애매한데 미적분학 쪽에 더 가까우니까. 네. 12번엔 도 미분 방정식 문제긴 한데 얘는 선형대 수학 쪽 미분 방정식이 만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선형대 수학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건조기 시트의 수분량은 시간을 지남에 따라 수분의 비례에 감소한다. 그러면 수분량 함수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수분량을 뭐 어떻게 할까요? 수분량이 영어로 뭐지? moisture? 뭐 그런 건가? 뭐 MT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MT 스몰 m으로 잡을까요? MT가 수분량은 수분의 비례에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K의 M 프라임의 T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네. 15분 후 양이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 미분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럼 일단
MT로 나누고 ln 적분을 취한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k분의 1이 mt분의 m'의 t일 거고, 요놈을 적분하면 되겠죠. 뭐 얘는 그냥 상수니까 뭐 어떤 상수 c라고 둘까요? c t 더하기 뭐 d가 ln mt의 절대값, 뭐 이렇게 되겠죠. mt는 그냥 웬만하면 양수일 거기 때문에, 수분 양이잖아요. 네. mt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2의 ct 더하기 d가 mt겠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mt식을 어느 정도 잡았고, 15분 후 양이 절반이 된대요. 그럼 M0에 비해서 M15가 양이 절반이었다라는 건데, 양이 절반이 되려면 M0은 지금 2의 d승이잖아요. 2의 d승. 그러면 2분의 1에 2의 d승이 돼야 되는 거야. M15가. 그죠? 15를 넣어주면 얘가 2에 15c 더하기 d인데, 그럼 2의 15c가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15c가 마이너스 ln이어야겠죠? c는 마이너스 15분의 l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 mt는 2에 마이너스 15분의 ln 2t 더하기 d,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거고, 95% 줄었을 때 시간을 찾으래요. 95%가 줄으려면 원래는 지금 2의 d승인데 95%가 줄었다는 말은 20분의 1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1이 나와야 돼. 이 부분이 20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부분은 ln 마이너스 ln 20이어야 돼. 그래서 15분의 ln 2t가 ln 20이어야 돼요. 그래서 t는 ln 2분의 15 ln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시간은 답은 이거겠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변수 분리 미분 방정식을 잘 인지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 12번 넘어가고 13번 풀어볼게요. fx가 이럴 때 역함수 gx에 대해서 역함수의 더블 프라임 0값을 계산하지요. 네. 그럼 일단 역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죠.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그럼 f'의 gx 더블 프라임까지 가봅시다. g'x는 1일 거고, g'x는 f'의 gx 분의 1이에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g2'x는 f'의 gx에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f2'의 gx, g'의 x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여기다 x는 0을 넣으시면 됩니다. g2'의 0은 f'의 g0에 g0을 일단 구해야 되니까, 뭐 g0 값을 미리 찾고 갑시다. fx가 지금 인테그랄 루트 2에서 x까지 sin h 인버스 t dt 이거네요. 그러면 f'의 x는 sin h 인버스 x 이렇게 될 거고, g0이 f 루트 2가 0이니까 g0은 루트 2겠네요. 그죠? g0은 루트 2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x에 0을 넣으면 f'의 루트 2에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곱하기 f2'의 루트 2 들어갈 거고, 거의 g' 0인데 g' 0은 f'의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 들어가는 거 대신에 이렇게 세제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f' 루트 2랑 f2' 루트 2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f' 루트 2는 여기다 루트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in의 h 인버스의 루트 2일 거고,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f'의 루트 2는 sin h 인버스 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ln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 이거일 거고, 여기다가 x는 루트 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ln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f2'의 루트 2도 구해줘야 되는데 f2'x가 뭐죠? f2'x는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 루트 2 넣어주시면 루트 3분의 1이겠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ln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 해주고 루트 3 앞에 붙일게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여기까지였고 14번 풀어볼게요. 14번 2025 연세대 미적분 기출 마지막 문제고 I 알파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알파승 dx래요. 그래서 극한 요놈을 I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p승 I 알파는 L을 만족시키는 L은 0이 아닌 거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극한값을 갖게 하는 p값 그리고 그 극한값을 구해달라 라는 거네요. 그죠? 일단 I 알파가 지금 주어진 게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알파승 dx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극한을 일단 좀 구해봐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알파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계산이 되는 꼴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적분을 극한을 계산을 일단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걸 해서 식조작을 조금 해야 할 텐데 아예 알파 더하기 2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알파 더하기 2는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에 알파 더하기 2승 dx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두 개를 만약에 더해주면 적분 구간은 같기 때문에 그냥 합쳐질 수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간 피적분 함수 내에서 계산이 깔끔하게 될 거란 말이죠. 탄젠트 x의 알파승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제 요 놈을 치환하면 치환적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해주시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의 알파승 dt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i 알파 값은 모르겠지만 i 알파 더하기 2가 알파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사실을 구해냈어요. 이걸 가지고 극한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p가 그러니까 리미트 알파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p승 i 알파가 지금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0이 아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p가 1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극한이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존재할 만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다 요 식에다가 알파 정도를 곱해주면 우변이 지금 수렴하는 것 같잖아요. 우변이 수렴하는 것 같아서 요놈도 0이 아닌 알파 값으로 0이 아닌 L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알파를 곱해보고 그러니까 P가 1일 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I 알파 더하기 얘도 꼴을 맞춰줘야겠죠. 알파 더하기 2승에 I의 알파 더하기 2승 네. 이렇게 하면 P가 1일 때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극한이 L인 거예요. 그죠? 곱하기 우리는 근데 실제로 알파를 곱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로 다시 보정을 해줘야겠다. 그 다음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극한을 보내주면 돼요. 그럼 알파 I 알파는 L로 수렴하고 여기도 똑같이 L로 수렴하죠. 똑같은 거고 곱하기 1 요 극한은 1이고 이게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L이 1로 수렴하니까 L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P가 1, L은 2분의 1로 답을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봤고 얘는 발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보면 어려운데 적분이 사실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처음 보면 어렵지만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